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비키세요. 명문대 구내식당. 73세 할머니 김정숙은 매일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학생이 식사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일 군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학생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무시하던 그 할머니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도 몰랐던 할머니의 진짜 정체. 지금 공개됩니다. 서울 한복판 명문 S대학교. 3월 초 봄이 막 시작된 캠퍼스는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최신식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교정 곳곳에서는 동아리 홍보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명문대답게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지요. 하지만 캠퍼스 한쪽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1978년에 지어진 구식 학생회관이었습니다. 외벽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계단 난간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지하 1층, 천장이 낮고 형광등 빛이 창백한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면 늘 전쟁터가 되곤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식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밥솥 뚜껑이 열리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국솥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고 배식대에는 반찬 그릇들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그 한쪽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73세. 그녀는 구내식당 배식 보조 직원이었습니다. 오래 입어색이 바랜 하늘색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어 고개를 들 때마다 목에 힘이 들어갔지요.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세월에 굵어져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배식대 끝자락에서 반찬 그릇을 채우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들어 올리고 물컵을 정리하고 빈 트레이를 닦아내는 일. 가장 단순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복잡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11시 50분. 식당 입구가 열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 오늘 메뉴 뭐예요? 빨리 좀 주세요. 1시에 수업이에요. 이거 맛없는데 다른 거 없어요? 배식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든 학생들은 앞사람을 재촉하듯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학생도 있었고 친구와 떠들며 웃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김치 떨어졌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배식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존중보다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종업원을 부르듯 했지요.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묵묵히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은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팔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학생은 김치를 담아가며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거기 서 있지 말고 비켜주세요. 지나가게요. 배식을 마친 남학생이 트레이를 들고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정숙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과도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모두가 지나쳤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없다. 학식이 왜 이래? 한 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컸습니다. 김정숙이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김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 한가운데 식당은 더 혼잡해졌습니다. 테이블마다 학생들이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김정숙 씨, 물컵 좀 더 가져와요. 빨리요. 식당 관리자인 40대 남성이 사무실에서 고개만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늘 반말을 들었습니다. 존댓말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며 젊은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이 몸을 옆으로 돌려 간신히 지나갔지요. 물컵을 담은 플라스틱 바구니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고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바닥에는 흘린 국물과 밥알이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반찬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쓰레기통은 넘쳐났습니다. 김정숙은 걸레를 들고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무릎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염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도 좀요. 한 학생이 자리를 떠나며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흘린 국물을 닦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학생은 이미 식당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식당이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김정숙은 직원 휴게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낡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잡는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휴게실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웃겨. 봐봐. 저번에 그 학생 또 왔대. 맨날 짜증내더라. 그들의 대화 속에 김정숙은 없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요.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 한쪽에는 벚꽃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직 꽃망울은 맺히지 않았지만 곧 만개할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며 김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녀 역시 이 캠퍼스를 걸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의학 서적을 안고 강의실로 향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설 때도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김정숙 씨, 쉬는 시간 끝났어요. 나와서 저녁 준비 좀 해요.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배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다시 앞치마를 여미고 위생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세월이 만든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학생들을 바라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은 배식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녁 식사를 하러 올 학생들 중 한 명이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같은 구내식당. 김정숙은 오전 7시에 출근했습니다. 3월의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식당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어젯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닥이 보였습니다. 얼룩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구석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 담당자가 대충 일하고 간 것이었지요. 김정숙은 말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관리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40대 남성인 그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 김정숙 씨. 그가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네. 김정숙이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때 학생 단체 예약이 있어요. 경영학과 세미나 참석자들이 100명 넘게 온대요. 일손이 더 필요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식대 말고 설거지장에 있어요. 새로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배식 들어올 거니까. 젊은 애들이 앞에 있는 게 보기도 좋고. 김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배식대 일은 그나마 학생들과 마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지요. 설거지장은 완전히 뒤편이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설거지장은 좁고 습했습니다. 큰 싱크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식기세척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증기가 자욱했습니다. 김정숙은 고무장갑을 끼고 쌓여있는 식기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 국그릇, 밥그릇, 수저. 끝없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손목이 빠르게 피로해졌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식대 너머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과제 연기해 주셨어. 진짜? 대박. 그럼 오늘 영화 보러 갈 수 있겠다. 나도 갈래. 몇 시에 만날까? 젊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밝고 가벼운 대화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녀 역시 저런 목소리로 웃었었습니다. 1978년 봄, 김정숙은 25살이었습니다. S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그해 여학생은 전체 신입생 100명 중 단 3명뿐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대강당은 남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숙은 뒷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같은 여학생 2명이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첫 학기 해부학 실습.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은 뒤에 서 있어. 남학생들이 먼저 실습하고. 네. 김정숙과 다른 여학생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학생들이 실습대 앞에 섰고 교수는 그들에게만 설명했습니다. 여학생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의사? 나중에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한 남학생이 친구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컸습니다. 김정숙이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김정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에 필기를 이어갔을 뿐이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졸업 후 김정숙은 응급의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의사가 매우 드문 분야였습니다. 밤샘 당직, 긴급수술 보조, 사고 현장 출동, 체력과 판단력이 동시에 필요한 일들이었지요. 김 선생, 여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선배 의사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은 의심하는 말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했지요. 하지만 공로는 늘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1980년 여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15명이 동시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김정숙은 가장 위중한 환자의 초기 진단을 담당했습니다. 흉부 외상, 기흉 가능성 높음, 즉시 흉관 삽입 필요.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회의 때였습니다. 이번 사고 대응은 박 교수님의 리더십 덕분에 성공적이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이 초기 진단을 잘했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내렸지요. 김정숙의 이름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작은 글씨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국제의료 파견. 김정숙은 아프리카 긴급구호팀에 자원했습니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말라리아와 콜레라가 창궐하는 현장이었지요. 6개월간 그녀는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손은 늘 소독약 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공식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팀장 최 교수의 헌신적 리더십으로 성공적인 파견 완수. 김정숙의 이름은 부록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 명단에 불과했지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990년대 김정숙은 4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승진은 번번이 남성 후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 선생은 가정도 돌봐야 하니까 관리직은 부담스럽겠지요?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은 배제하는 말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0년 65살. 김정숙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은퇴였습니다. 공식적인 송별회는 없었습니다. 작은 회식 자리에서 몇몇 동료들이 짧은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지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김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굽어진 허리. 세월이 만든 흔적들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청진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그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더 아팠고 마음은 더 텅 비어갔습니다. 그러다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 배식 보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거지장의 뜨거운 증기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김정숙은 고무 장갑을 벗고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할 시간이었지요. 김정숙 씨,
아직 안 끝났어요? 저녁 준비 시간인데.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촉하는 말투였습니다. 김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장갑을 끼웠습니다. 지금 끝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무시받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짚던 손가락의 감각,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던 순간들,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본능,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식기를 헹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3월 중순,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구내식당은 여전히 차갑고 습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학생들이 줄지어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오늘도 설거지장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식기를 닦았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으로 땀이 흘렀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식당은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배식대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다음 수업 늦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느려? 학생들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조급함과 불만이 뒤엉켜 있었지요. 그때 한 여학생이 배식을 마치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서윤, 의과대학 3학년. 그녀는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친구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지요. 언니 여기. 친구 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냥 다음 주까지 레포트 제출하래. 별거 아니야.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짤랑 소리가 났지요. 언니?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언니, 괜찮아? 친구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지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으악! 친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졌어.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테이블 사이가 좁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배식대 너머 설거지장. 김정숙은 바깥의 소란을 들었습니다. 비명소리, 당황하는 목소리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고 설거지장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고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쓰러진 서윤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이를 구불렀어?
지금 부르고 있어.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숙은 조용히 서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약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얕고 불규칙했지요. 동공을 살폈습니다. 빛의 반응이 느렸습니다. 김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실신이 아닙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한 남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119가 오고 있으니까 비켜주세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정중했지만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지금 기도가 막히고 있어요.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서윤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김정숙의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관리자가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는 쓰러진 학생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학생이 쓰러졌어요. 119는 불렀고요. 한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관리자는 김정숙을 보았습니다. 김정숙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비켜요. 일이나 하고. 이 학생은 지금 위급합니다. 호흡이. 할머니가 뭘 알아요? 관리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구급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김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뭘 안다고.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김정숙은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징후였습니다. 빨리 구급차 안 와? 아직 5분은 더 걸린대. 어떻게 얘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본능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이 학생은 위험하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자신이 개입했다가 잘못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응급처치를 했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입하지 않으면 이 학생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러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김정숙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배식대 위에 플라스틱 빨대가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한 냅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73세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정숙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 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윤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 학생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윤의 입을 벌렸습니다. 혀가 뒤로 말려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재빨리 서윤의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턱을 들어 올리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40년 전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김정숙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호흡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약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깨끗한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돌돌 말아 서윤의 목 아래에 받쳤습니다. 기도가 곧게 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존댓말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박을 체크해 주세요. 여기 손목 안쪽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서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느껴져요? 네. 뛰고 있어요. 좋아요. 계속 체크하세요. 만약 느껴지지 않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김정숙은 다시 서윤의 호흡을 살폈습니다. 얕지만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파랬던 입술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빛으로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뭔가 아시는 분인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변했습니다. 관리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2분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지요. 김정숙은 그제야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저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곧 깨어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윤이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김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어깨를 살짝 눌러 눕혀두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려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서윤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구조사입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준비하고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김정숙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처음 발견하신 분이세요? 네. 어떤 처치를 하셨습니까? 구급대원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확보와 자세 교정만 했습니다. 김정숙이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서윤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처치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네요. 그는 김정숙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의료 관련 일을 하셨습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교수는 재빨리 서윤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급대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도 확보는 누가 했습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김정숙을 가리켰습니다. 교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구내식당 직원 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혀가 뒤로 말려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질문을 하려다 망설였지요. 김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이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윤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조심히 모셔주세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김정숙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설거지장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걸음,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는 주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입니까?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김정숙 할머니세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구내식당 직원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응급처치를. 그날 오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들었어? 구내식당 할머니가 학생 살렸대. 진짜? 그 설거지 하시던 할머니? 응, 의대 교수님도 놀라셨대. 학생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SNS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정숙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설거지장에서 식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그녀는 다시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날 저녁 소문은 캠퍼스 전체로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단톡방에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구내식당 할머니가 진짜 의사였대? 아니, 그냥 옛날에 의료 일 좀 하셨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의대 교수님이 처치 방법 보고 완전 놀랐대. SNS에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김정숙이 조용히 서윤을 살피고 있는 장면이었지요.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과대학 학장실. 학장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있었지요. 이게 정말입니까? 그는 옆에 서 있는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도 확보 처치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판단이었습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학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내식당 직원이라고 했습니까? 네.
김정숙이라는 분입니다. 73세라고 들었습니다. 인사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확인했습니다. 교수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학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김정숙, 1953년생, S대학교 의과대학 1978년 입학, 1984년 졸업, 응급의학 전공, 1985년 국제의료 파견 참여, 1990년대 서울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2010년 은퇴. 서류에는 그녀의 모든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교 출신이었습니까? 학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일기 여성 의대생 중 한 분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학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내식당. 김정숙은 오늘도 설거지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뜨거운 물 쌓인 식기, 증기로 뿌연 공간. 하지만 밖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식당에 들어서며 두리번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설거지장에 계신데. 진짜 보고 싶다. 배식을 받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지요. 김정숙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학장과 교수가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관리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학장님? 김정숙 씨를 뵙고 싶습니다. 학장이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설거지장에 계십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관리자는 서둘러 설거지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숙 씨, 학장님이 찾으십니다. 김정숙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돌아보았습니다. 학장과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학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휴게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학장은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낡은 옷.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김정숙 선생님, 학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학교 출신이시고 응급의학 전문이셨다는 것을요. 김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학생을 살려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교수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숙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학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의 자랑이셨던 분을 이렇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김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학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일 후 병원. 서유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저혈당과 과호흡 증후군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왜요? 제가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맨날 반말하고 귀찮게 하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저는 정말. 김정숙은 조용히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숙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네.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낮은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김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하세요. 좋은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한 달 후 구내식당.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김정숙을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지요. 김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관리자도 달라졌습니다. 김정숙 선생님, 오늘은 쉬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아요. 김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녀에게 명예직함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김정숙은 점심시간을 마치고 잠시 밖에 나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김정숙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정숙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이곳을 걸었던 젊은 날,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아있었고 여전히 사람들 곁에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무시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김정숙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배고플 테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투명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김정숙은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존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배워갑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나이로, 직업으로, 외모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김정숙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만 보고 너무 빨리 가치를 매깁니다. 나이로, 직업으로, 외모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 쌓아온 경험,
간직한 존엄.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시받아도 잊혀져도 73세 할머니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침묵으로, 행동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는 볼 시간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시간입니다. 명문대 구내식당에서 무시당하던 할머니. 그날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이유.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